클림트는 1862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빈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어요. 일찍이 미술의 재능을 보여 14살에 응용미술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죠. 그는 1883년까지 이 학교에서 모자이크 기법이나 금속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스의 도자기 미술, 이집트와 바벨론의 부조, 슬라브 민속학 등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장식 기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이 또한 훗날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어요. 장식화가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1892년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는 그림을 멀리하며 인간의 운명과 구원에 대해 골몰하죠. 그리고 1895년 다시 붓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만의 예술을 공고히 하는 예술가로서 눈을 뜨게 되죠. 이 작품은 꽃의 정원이에요. 구스타브 클림트, 그가 1907년에 그린 그림이죠. 사람들은 그가 그린 풍경화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말이에요. 꽃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빛나고 화려해서 마치 한여름밤의 불꽃놀이를 연상하게 하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그림과는 다르게 클림트의 삶은 재미없었어요. 그 스스로도 나는 인간적으로 재미없는 사람이다. 나를 들여다보면 별다른 점이 없다. 그저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겨울엔 스튜디오에서 외주 작업을 했고 여름엔 아테제 호수에가 풍경화 작업을 했어요.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되기 전에 잠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남긴 금빛의 그림들만 기억할 뿐이죠. 여긴 1906년에 그린 꽃이 있는 농장 정원이에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림은 신기할 정도로 정사각형이 많아요. 그건 클림트가 종이 상자로 직접 만든 뷰파인더를 통해 본 풍경을 그림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이에요. 나는 뷰파인더를 통해 자연 풍경에서 원하는 모티브를 찾고 그리고 싶은 장면을 발견한다. 놀라운 것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스스로도 정사각형의 화면을 좋아했어요. 정사각형은 묘사 대상을 평화로운 분위기 속으로 잠길 수 있게 만드는 최적의 형식이다. 정사각형 형식을 통해 그림은 우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 그림에서 여러 종류의 꽃이 표현되어 있는데 클림트는 노란 잎과 함께 붉은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꽃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꽃줄기의 잎사귀들과 미묘하게 다른 풀밭의 녹색이 화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죠. 특히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해바라기인데요. 이는 그 즈음 접한 반고흐의 전시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반고흐의 해바라기가 열정적이고 강렬하다면 클림트의 해바라기는 소박하죠. 그래서 미술비평가 루트비히 헤베지는 클림트의 해바라기를 수수한 해바라기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작품에서 해바라기는 마치 요정처럼 서서 다른 꽃들과 뒤섞임으로 인하여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다고 평했죠. 이번엔 너도밤나무 숲이에요. 1902년에 그린 그림이죠. 잘 알려진 그의 화려한 그림과는 다르게 무척 차분하고 정적이죠. 곱게 뻗어올라간 나무와 땅에 떨어진 낙엽들이 대비되어 보여요. 짧은 붓질의 흔적은 마치 전묘화처럼 보이죠. 색채와 빛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클림트는 245점의 그림 중 56점을 풍경화로 그렸어요. 아테제 호수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 호수 한가운데에 띄워놓은 보트 위에서 이제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렸죠. 이때 오페라 글래스를 착용한 채 풍경을 바라보거나 망원경을 쓰고 건너편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보조기구를 이용해 풍경을 살폈기 때문에 원근이나 깊이감은 느껴지지 않고 평평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시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지평선이 없거나 아주 높은 것도 특징이에요. 이 그림 역시 그렇죠. 그의 풍경 속엔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도 없고 인물도 없어요. 마치 풍경이 초상화인 듯 그려졌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물화를 그릴 때 그는 수많은 스케치를 그리곤 했어요. 그런데 풍경화를 그릴 땐 거의 스케치를 그리지 않았죠. 단 3점만이 발견되었으니까요. 그에게 풍경화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휴식이었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아델레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07년에 그려진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입니다. 제 남편이었던 페르디난트가 클림트에게 의뢰한 작품이에요. 클림트의 황금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거의 금에 파묻혀 보이다시피 하니까요. 이 그림엔 당시 클림트가 영향받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구도는 일본 목파나의 영향을 받았고 곡선은 아르누보, 드레스의 패턴은 비잔틴 미술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는 이 그림 속에서 나름대로 제 개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어요. 특히 손을 잘 보세요. 제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있죠. 사실 전 어렸을 때 사고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크게 손상되었어요. 제가 이런 포즈를 취한 것은 제 오른손의 장애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클림트는 자신의 따뜻한 시선을 얹어 매끄럽게 표현해 주었죠. 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클림트의 키스예요. 클림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이 그림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그려졌어요. 이 그림 속 여인은 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의 또 다른 여자였던 에밀리 플레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꽃이 흩뿌려진 작은 초원 위에 서 있는 두 연인은 주변과 분리되어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화려함이 돋보이죠. 연인은 찬란히 빛나는 금빛 속에서 시간이 영원히 멈춘 듯 황홀감에 빠져 있죠. 이 공간이 어디인지 또 시간은 언제인지 말해주는 단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마치 우주와 같은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이 그림은 1900년에 그려진 아테제 호수예요. 그는 이곳에서 에밀리와 자주 여름 휴가를 즐겼어요. 모든 예술은 에로틱하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에밀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녀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뿐이다 라고요. 이 그림은 광활한 호수의 일부분을 잘라 화폭에 담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아테제 호수가 이 캔버스 안에 잠들어 있죠. 그의 풍경화는 우리의 삶에서 저만치 떨어져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아테제 호수처럼 에밀리는 클림트의 유일한 휴식처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몽환적이고 섬세한 붓질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의 안식이 느껴져요. 그가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린 그림이 몇 점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1909년에 그린 아테제 호수의 칸머 성 중 두 번째 작품이에요. 호수 위에는 상아색의 벽과 녹색의 나뭇잎들이 비쳐서 반짝이는 듯해요.
전통적인 원근법보다는 우연히 마주본 자연의 한 장면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죠. 클림트는 칸모성을 소재로 한 몇 점의 그림을 남겼는데 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을 매우 좋아했어요. 이 그림은 풍경에 건축물까지 더해진 게 특징이죠. 자연 풍경과 인공적인 것의 결합을 연구했던 흔적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풍경화는 프랑스의 인상파와 다르게 날씨와 빛의 변화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의 일시적인 순간을 포착했다면 클림트는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자연을 표현했죠. 이제 우린 두 그루의 사과나무를 볼 거예요. 클림트가 말년에 그렸던 그림들이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12년 비교적 후기에 그려진 사과나무 1이에요. 그는 자주 아테제 호수 근처의 다양한 자연의 요소를 다루었지만 이 작품에서 클림트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표현했어요. 실제 사과나무와 같은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붉은 점처럼 표현되어 있는 사과와 이에 대비되는 청록색의 점들, 즉 잎사귀의 대비가 눈에 띄죠. 그리고 사과나무의 앞에는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요. 그는 짧은 붓터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질감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까이 와서 구경해 보셔도 좋아요. 무척 아름답고 장식적인 그만의 화풍이 고스란히 보인답니다. 이 작품은 1916년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려진 사과나무 2예요. 1912년에 그린 사과나무 1보다 나무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이 작품에서는 눈에 띄는 검은 윤곽선으로 인하여 각 형상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색감이 어두워 보이는 건 그 당시 그가 1차 세계대전의 공포와 더불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여름에 아테제 호수를 방문하여 풍경화를 그리곤 했죠. 클림트에게 있어서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어떠한 주문이나 세간의 비판에 시달리지 않고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였어요. 그는 명상이나